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이건 불가능해 라고 했던 목표, 바로 안전규정 준수율 100%를 달성한 한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포스코엠텍이 어떻게 이걸 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여정을 따라가게 될지 한번 볼까요? 처음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꿈에서 시작했어요. 기존의 방식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떤 혁명적인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꿨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그 과정과 실제 직원들의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과연 포스코엠텍이 마주하고 있던 현실은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6%.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핵심 숫자입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포스코엠텍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100건 중에 무려 76건이 사실은 작업 표준만 제대로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던 뜻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사고 4건 중 3건은 사실상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포스코엠텍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당시 한국 전체 상황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고 매년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규정 100% 준수라는 건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 그냥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던 거죠. 자, 그래서 회사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통적인 방식들이 전혀 먹히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요. 결의대회도 하고 워크숍도 열고 포스터도 붙이고 위에서 아래로 계속 메시지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표준 따로, 행동 따로였던 겁니다. 규칙은 그냥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글자였지 현장에서는 아무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정말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영진이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직원들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잠깐 혹시 우리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직원들만의 문제일까? 모든 책임을 현장 직원들에게만 돌리던 기존의 관행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만든 이 수많은 표준들, 이거 과연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인가? 어쩌면 책상에 앉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규칙들만 만들어낸 건 아닌지 반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질문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사람들의 의지를 탓할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직원들이 규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긴 한 건가? 필요한 도구나 교육, 충분한 지원도 없이 그냥 지키라고만 한 건 아니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자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단순히 감시하고 처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죠. 자, 이렇게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고 나니까요. 계산해보면 5분에 한 번씩 사고가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직원들 손에 쥐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이 4단계였습니다. 첫째, 모든 작업 하나하나에 대해 아주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둘째, 각자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주 솔직하게 채점하는 겁니다. 나는 이걸 몇 %나 지키고 있지? 하고요. 셋째, 점수를 매기다 보면 내가 뭘 안 지키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겠죠? 그 틈을 찾아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지 스스로 월간 계획을 세워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시스템에 공유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경영진이 던진 이 메시지가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숫자가 낮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노력해서 만들어갈 숫자입니다. 그러니 제발 솔직하게만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못해도 괜찮다. 솔직하기만 해라. 라는 믿음을 준 거죠. 자, 그럼 이 방법 과연 통했을까요?
이 놀라운 문화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10개월간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처음 자가 진단을 하고 나서 나온 결과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직원들 스스로 매긴 점수를 보니까요. 어떤 경우는 준수율이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라는 목표에 비하면 정말 까마득한 수치였죠.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첫 달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데이터를 모았는데 보시다시피 16%에서 80%까지 정말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리고 무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시스템상으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100% 달성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경영진이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재촉하지 않고 그냥 과정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9개월 차에 첫 100% 달성 보고가 터져 나왔고 10개월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100%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비팀의 김태성님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아니 왜 이렇게 형식적인 걸 또 해야 돼? 하고 굉장히 회의적이었대요. 그런데 막상 자가 진단을 해보고 나서는 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위험한 습관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어서 오수영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진짜 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동료가 좀 위험하게 일해도 그냥 못 본 척 넘어갔는데 이제는 서로 그거 위험해요 라고 지적해주고 심지어 점심 먹으면서도 작업 표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화가 바뀐 거죠. 신입사원이었던 천성구님의 시각도 흥미롭습니다. 처음엔 이것도 그냥 보여주기식이겠지 하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선배들이 정말 진심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 여기가 진짜 배우는 환경이구나 라고 느끼게 됐다고 해요. 신입사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고 다른 회사들도 많이 따라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가진단표 같은 프로세스는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지만 그 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만드는 신뢰의 문화는 복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핵심은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믿고 기다려준 문화에 있었던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일터나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절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목표는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해답은 위에서 더 강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